안녕하세요. ICS 정화와 소통 이영현입니다. 오늘은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면 상담, 그리고 이 체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본 작업이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이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증상 중에서도 이 불편한 증상에 함께 수반되는 어떤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허리가 아픈데 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싫고 짜증스러운 어떤 이 감정이 함께 동반된다거나, 두통이 생기는데 이 두통과 함께 뭔가 분노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위가 아프고 더부룩하고 힘든데 왠지 슬프고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식의 감정들이 수반되는 증상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선 체면으로 이완이 된 상태에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어떤 감정들, 어떤 불편한 증상과 함께 수반되는, 동반되는 감정들이나 신념들을 따라서 역행해서 그것에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요, 사실 그거는 단기간에 의해서 며칠 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결코 아닙니다. 며칠 만에 드러나는 증세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증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왔던 고질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쌓여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인 증상에 수반되는 감정이나 신념을 따라가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를 먼저 해결을 할 때 그 증상 자체가 되게 호전이 되거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억에 남는 내담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만성적인 복통, 소위 우리 대장증후군이라고 하죠.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평생을 그 심각한 어떤 그 복통에 시달려 오신 분이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플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냐면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배가 아플 때마다 너무 인생이 싫고 살기 싫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노, 그 화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력역행을 해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막 정말 온갖 그 가전제품을 다 집어 던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느끼는 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어떤 이 분노, 그때 표출해 놓지 못했던 분노 작업을 깨끗하게 이제 정화하고 해소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즉시 복통이나 평생을 달고 살았던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인, 과거의 기억들을 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돈에 어떤 관련돼 있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내 몸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깊은 이완 상태에서요. 내가 아픈 곳이 지금 위장이라면 내가 위장이 된 상태에서 나의 어떤 습관과 객관적인 나의 생활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평소 때 미처 몰랐던 위장에 좋지 않았던 생활 습관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장기나 불편했던 어떤 그 부위에서 이런 식의 조언을 줄 수 있죠. 넌 평소에 물을 너무 마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바짝 말라서 너무나 힘들어. 또는 너는 평소에 너무나 까칠해. 너의 그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었어.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나서 마무리하실 때는요, 우리 몸에게 직접적인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건 반드시 낫는다, 깨끗해진다, 빨리 낫는다, 이런 식의 직접 암시를 말하는 것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교감이고 소통에 관련돼 있는 협조, 그것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준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어떤 잘못된 행위로서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몸을 향해서 정말 협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짐하는 그런 긍정적인 교감,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자기 체면할 때도 종종 쓰기도 하고, 내담자 분들 중에서도 몸이 좋지 않거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빛의 정화라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호호포노포노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이제 몸을 정화할 때 자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4가지 빛을 가지고 내 몸을 통과시키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에메랄드 그린. 이건 이제 초록빛이죠. 초록빛이 내 정수리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정수리로 들어와서 그 몸을 완전히 한번 이렇게 훑고 내려간다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에메랄드 그린 초록 색깔의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정확한 해석은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저의 잠재의식인 케오라가 해준 케오라식의 해석인데요. 케오라의 말에 의하면 초록빛은 치유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 빛이 몸을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갈 때 손상되었던, 치유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치유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화이트. 화이트라는 이 빛은 하얀색이죠. 그리고 케오라의 해석에 의하면 이 화이트라는 빛은 노폐물을 완전히 씻어내리는 정화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하얀 색깔 빛이 온몸을 통과할 때 뭔가 쌓여 있었던 독소나 부정적인 어떤 노폐물들이 쫙 빠지는 상상을 하시는 내담자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은 뭐냐면 아이스 블루. 다들 아실 거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블루빛인데요. 이 파란 색깔 빛은 케오라의 해석에 의하면 재생이고 회복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파란 색깔의 아이스 블루의 빛이 우리 몸을 쫙 통과하고 지나가면 뭔가 힘을 잃었던 기능들이나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4번째 빛, 인디고 블루입니다. 인디고 블루는 보라색 빛이에요. 보라색깔 빛은 케오라의 해석에 의하면 사랑, 교감, 소통에 관련돼 있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 보라색깔 빛을 마지막으로 온몸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뭔가 단절되어 있었던 각각의 몸의 부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빛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도 아주 내담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도와주는 체면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제가 체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것에 관련돼 있는 체면 상담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디 스캔이나 파츠 테라피, 필요에 따라서 EFT나 그리고 적절한 정확한 체면 분석, 이런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체면 전문가를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건강에 관련돼 있는 체면 상담을 받기 전에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내 현재의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체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왔고 챙기지 않았던 몸이라는 부분, 몸이라는 입장을 제대로 느껴보고 이해해주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에서 건강에 관련돼 있는 체면 상담을 받으실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